잘해줄수록 떠나는 남자 그 이유 아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바꾸면 그 남자 먼저 연락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아마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정말 마음을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서서히 멀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왜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더 가볍게 여기는 걸까 하고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60대라고 해서 가슴이 안 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은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애틋합니다. 젊을 때처럼 가볍게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마음을 주면 온 마음을 다 주게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더 상처도 깊고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하고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리학에서 하몬서클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야기나 드라마가 어떤 흐름으로 가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매달려도 상대방이 떠나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박정숙 씨입니다. 올해 64살이고 경기도 수원에 혼자 살고 계세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셨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도 다 너무 힘들었다고요.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치우지도 못하고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습관적으로 만들다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 자꾸 무언가가 허전했대요.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친구들도 저마다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고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서 TV를 보다가 누군가와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다. 누군가와 그냥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셨어요. 그게 사치 같기도 하고 이 나이에 쓸데없는 생각 같기도 해서 혼자 마음을 꾹꾹 눌러왔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를 들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광호 씨를 만났습니다. 67살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은퇴한 분이셨어요. 말수는 많지 않지만 조용하고 차분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입이었대요. 눈빛이 따뜻하고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게 왠지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강좌를 듣는 동기 사이였고 수업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였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죠.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정숙 씨 마음속에 슬슬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가는 날 아침이면 왠지 모르게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게 되고 광호 씨가 문자를 보내면 괜히 웃음이 나고 수업 중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정숙 씨는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맛있는 걸 만들면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광호 씨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정성껏 담근 김치로 찌개를 끓여 들고 갔고, 한 번은 광호 씨가 어깨가 좀 아프다고 했더니 파스도 사고 어깨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드렸어요. 먼저 연락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밥은 먹었는지,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지 챙겼어요. 광호 씨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깜짝 선물도 했고, 광호 씨가 좋아한다는 등산 코스도 미리 알아봐서 같이 가자고 제안도 했어요. 처음 한두 달은 광호 씨도 고마워했어요. 잘 받아주고 함께 밥도 먹고 가끔은 전화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광호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답장이 늦어지고 만나자고 하면 요즘 좀 바빠서요라는 말이 자꾸 나왔어요. 정숙 씨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광호 씨는 더 멀어졌습니다. 답장은 더 짧아졌고 만남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광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숙 씨, 우리 그냥 친구로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대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나중에야 울었다고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는 걸까? 나는 역시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정숙 씨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씨는 진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달릴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하몬서클의 첫 번째 단계는 균형입니다. 처음 만남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서로에게 아직 아무런 기대도, 부담도, 의무도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상태. 이 상태가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정숙 씨와 광호 씨가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딱 이 상태였어요. 서로 부담 없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자연스럽고 좋았던 거죠. 그런데 정숙 씨가 마음이 생기자마자 이 균형을 깨버렸어요. 갑자기 많이 챙기고 많이 연락하고 상대방 삶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 했거든요. 광호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 든 겁니다. 처음에 그 편안함이 사라지고 뭔가 버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한테 지나치게 맞춰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부담을 느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내가 이 기대를 다 받아줄 수 있을까? 이 사람 상처 안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 것, 내 삶도 충실하게 살면서 상대방이 나를 만나러 올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욕망과 결핍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심리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은 막 다루고 어렵게 구한 물건은 아끼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정숙 씨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광호 씨가 연락을 안 해도 먼저 하고, 만나자고 안 해도 먼저 제안하고, 뭔가 필요할 것 같으면 먼저 챙기고, 광호 씨 입장에서 정숙 씨는 언제든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생길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움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빈자리에서 생깁니다. 상대방이 없을 때, 상대방이 궁금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그리움이 생겨요. 그런데 정숙 씨는 그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늘 채워줬거든요. 그러니 광호 씨 마음속에 정숙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결핍이라고 해서 일부러 냉정하게 굴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고, 내일은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러 가고, 모레는 혼자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는 날도 생기고, 먼저 연락을 못하는 날도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속에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뭐 하고 있는 걸까? 요즘 바쁜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 생각이 바로 그리움의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자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갈등과 장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세요.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빨리 없애려고 해요.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상대방이 떠날까봐,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맞춰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효과가 납니다. 상대방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네. 화낼 줄도 모르고, 서운하다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항상 좋아. 이렇게 보여요. 처음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매력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상처받을까봐,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꾹꾹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뭘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하지만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광호 씨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어요. 이럴 때 괜찮아요. 다음에 봬요 하고 넘어가는 것과 솔직히 좀 아쉽네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엔 꼭 지켜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표현을 들은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자기 감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겨요. 갈등을 피하지 말고 갈등을 품위 있게 다루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사람은 늘 같은 모습인 사람보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가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삶도 더 풍요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새로운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기 삶을 뒤로 미루기 시작해요. 배우고 싶었던 것도 다음에 하고, 친구 모임도 빠지고, 여행 계획도 나중으로 미루고, 상대방한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상대방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나 말고 다른 삶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전부인 사람.
처음엔 뭔가 감동적인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면서 자기 삶을 생생하게 살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랑 함께하면 나도 더 즐겁겠다. 저 사람한테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자기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지금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 지금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지금 만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나누세요. 저 요즘 수채화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친구랑 전주 다녀왔는데 먹거리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같이 가보고 싶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속에 여러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균형입니다. 처음의 균형과는 달라요. 처음의 균형이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의 편안함이었다면 새로운 균형은 서로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오는 편안함이에요. 이 단계에 이르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핍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성장도 있고 그것들을 함께 통과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쌓이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이 아닌 연결입니다. 의존은 상대방 없이는 내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하면 불안하고 상대방이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하면 내가 싫어진 건 아닌가 걱정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달라지는 것, 이게 의존이에요. 반면 연결은 달라요. 나는 나대로 온전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온전한데 우리가 함께일 때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다는 느낌이에요. 이 차이가 관계의 품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방이 곁에 머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태도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과 함께하면 더 행복해요. 이게 느껴지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자, 다시 정숙 씨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광호 씨한테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하고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정숙 씨 마음속에 조용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하는 생각이요. 오랫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할 때 어떤 모습인지 그걸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대요. 정숙 씨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수채화 반에 등록해서 매주 2번씩 나갔어요.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하고 물감이 번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대요. 하얀 종이 위에 색깔이 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오래 연락 못했던 고향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안부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대요. 한 번은 친구들끼리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찌나 웃고 먹고 떠들었는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진작 이렇게 살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복지관도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광호 씨가 오늘 올까 안 올까, 나한테 말을 걸어줄까 하는 생각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나가는 거였어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광호 씨의 표정을 살피거나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광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온 거예요. 정숙 씨, 요즘 많이 바빠 보이시던데 그림 배우신다고요? 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요즘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진작 안 했나 싶더라고요. 선생님도 좋으시고, 그냥 그게 다였어요. 더 이야기하려고 붙잡지도 않고,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광호 씨가 또 먼저 말을 걸었어요. 경주 여행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어떤 곳이 좋았냐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먼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때는 점점 멀어지더니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다가오네. 이게 무슨 일일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자기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끌려요. 정숙 씨가 매달릴 때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정숙 씨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하면 더 즐거울 것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지키세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무게 중심을 상대방에게 옮기지 마세요. 그리움이 자라날 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항상 채워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가끔은 나만의 시간과 삶을 누리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솔직하고 품위 있게 표현하세요.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계속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이 나이에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 없이도 내가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의존이 아닌 연결, 이게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감정이 생기고 누군가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챙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참아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상대방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충실하고 풍요롭게 살 때 상대방도 그 삶에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정숙 씨는 지금 광호 씨와 아주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달라요. 예전처럼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로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훨씬 편하고 훨씬 즐겁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받으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상대방한테 연락하기 전에 오늘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먼저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카페에 가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알아보거나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